개발한 전투기를 타게 해주겠다. 2001년 3월 20일 공군 사관학교 49기 생도 졸업식장에 참석한 김대중 대통령의 목소리엔 자신감이 묻어났다. 차세대 국산 전투기 개발을 공식 선언하는 순간이었다. 이날 김 대통령은 우리 공군은 21세기 항공우주군 건설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거시적인 안목과 치밀한 준비를 해야 한다며 늦어도 2015년까지 최신의 국산 전투기를 개발할 것이라고 했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9월 3일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시제기 조립 현장을 언론에 공개했다. 카이 측은 KF-X 시제 1호기 최종 조립을 시작했다며 이미 제작을 마친 동체와 날개 등 기체 주요 부위를 결합해 전투기 실체를 현실화시키는 작업이라고 밝혔다. 사업의 적절성과 타당성, 국내 전투기 개발 기술 역량 부족 등을 이유로 숱한 반대에 부딪힌 차세대 국산 전투기 개발 사업이 성공 가능성이 한 발 더 다가선 셈이다. 일부에선 여전히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이 6세대 KF-X 개발을 시작했다며 4.5세대인 KF-X가 양산되는 시점에는 구형 전투기가 되는 셈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자체 제작 기술의 확보와 산업 파급 효과, 전투기 운용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드는 후속 군수 지원비의 절감 등을 감안하면 KF-X 사업은 의미가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국내 항공, 방산업계는 지난 20여 년간의 KF-X 개발 과정에서 한 단계 도약하는 기술적 성취를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표적인 부분이 AESA 레이더 개발이다. 전투기의 눈에 해당하는 AESA 레이더는 현대 공중전에서 전투기의 생존과 지상 지원의 성패를 결정짓는 장비다. 록히드 마틴사는 F-35E를 한국에 팔면서 관련 핵심 기술을 이전해주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미 정부는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세계 10여 개국만 자체 개발한 AESA를 지난 8월 한화 시스템이 개발했다. 최대 난제 중 하나가 해결되면서 KF-X 개발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최종 조립에 들어간 KF-X는 내년 4에서 5월 시제 1호기가 공개된다. 한군 이래 최대 규모 무기 개발 사업이라고 불리는 KF-X 개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약 9조에 가까운 금액을 투자해서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하려는 뉴스는 많이 접해보셨을 겁니다. 공군의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고 그동안 미국으로부터 수입만 하던 전투기를 직접 개발, 제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KF-X를 제작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부품의 가지수만 22만여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각종 구조물, 전자장비, 기계장치 등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더욱 우리의 힘으로 개발을 하여야 하는 것이 초음속 전투기입니다. 현재 시제기의 공정 진행은 65% 정도 진행이 되었고 내년 5월에 완성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82.5만 제곱미터 규모의 부지가 있는 사천의 공장은 주변의 풍경을 많이 바꾸어 놓았다고 하니 규모가 얼마나 큰지 짐작이 갑니다. 미국의 전투기 제조업체인 록히드 마틴에서도 보유하고 있지 못한 조립 장치를 이용해서 정밀도 공차 플러스 마이너스 0.001을 맞추는 등 장비 개발 분야에서도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빠른 작업 속도와 함께 정확한 정밀도를 필요로 하는 항공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직접 초음속 전투기를 제조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성공적으로 개발이 완료되어 우리나라의 초음속 전투기가 하늘을 나는 것을 꼭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KF-X를 만드는 곳은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오늘의 종가는 24,350원이었습니다. 움직임이 별로 없는 종목인데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해집니다. 11월 10일자 한국일보는 한국-인도네시아 KF-X 사업 프랑스발 먹구름이라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기사에는 인도네시아가 시간에 쫓겨 결국 프랑스의 전투기 라파를 구매하기로 결정할 것 같다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서 인도네시아는 중국과 남중국해의 문제로 언제든 출격해야 하는 상황이며 그에 비해 절대적으로 전투기 숫자가 부족한 상태라는 점을 말합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는 시급히 전투기를 늘려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기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도네시아로서는 이제 시제기 조립 단계인 KF-X를 기다리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듯하다는 암시를 주었습니다. 때마침 유지비가 많이 드는 유로파이터 구매를 알아보는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국방장관에게 프랑스가 아주 매력적인 제안을 했다고 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매력적 제안이란 프랑스가 라팔 전투기의 기술을 이전해준다는 것입니다.
현재 프랑스는 5세대 전투기를 개발 중이므로 4.5세대 전투기인 라팔의 기술을 인도네시아로 이전해 준다는 것입니다. 기사 내용이 현실화될 경우 인도네시아는 KEFX 사업에서 기존 납입금과 부대 비용 등 약 3천억 원 정도를 손해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일단 공식 발표는 아직 안 났지만 카더라 통신이 계속 나오는 것으로 봐서 인도네시아가 현실적으로 결별을 위해 명분을 쌓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라팔의 구매는 현 시점에서 나쁘지는 않은 선택입니다. 중국과의 분쟁에서 시간이 걸리는 KEFX보다 당장 전력화 가능한 라팔이 시감적으로는 확실히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혹시 프랑스로부터 4.5세대 전투기 기술을 이전받으면 금상첨화 아니겠는지요? 하지만 분자는 아무리 보아도 이 내용은 카더라 통신의 여부라고 여겨집니다. 아마도 조립 기술 이전을 대단한 기술 이전인 것처럼 확대 해석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프랑스가 전투기 판매에 열을 올리고는 있지만 요즘 한창 무슬림 때문에 프랑스 내부가 시끌벅적한 상황입니다. 멀쩡했던 프랑스 교사가 죽어나간 그 상황 말입니다. 그런데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에 프랑스가 자국의 자존심이 녹아든 전투기 기술을 넘긴다고요? 우리나라가 국정원의 미숙함 때문에 인도네시아와 엮이기는 했지만 오래 가지는 않을 듯 싶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중국과의 남중국해 때문에 시급하다 하니 대한민국에서 아름답게 이별해줘야 할 듯합니다. 문제의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농림장관으로 가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아름다운 나라에서 아름다운 이별을 어려워하는 어느 대통령과 같은 모습은 보이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나저나 KEFX 사업이 성공해야만 하는 이유가 하나 더 늘어났군요. 인도네시아도 실패를 예상하고 발 뺀 거 아니냐는 소리가 나올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대한민국 아니 세계를 지키는 명품 전투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사에서는 한국의 KEFX 프로젝트가 4.5세대 전투기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도박을 거는 이유는 바로 타이밍과 수출 전략 때문이라고 판단 내렸습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미국, 영국, 독일, 중국 등은 6세대 전투기를 만들어내려고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비밀스런 MG-8나 영국의 템페스트와 같은 다른 6세대 전투기들은 2030년대 초에도 볼까 말까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때쯤 KEFX는 이미 완성되어 모든 전투 즉 실제 전투 혹은 전투기 시장에서의 판매 전등에서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F-35는 제한된 국가에서나 접근 가능할 것이며 중국의 JE-20은 아직 정보가 충분치 않으므로 KEFX가 충분한 흥행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4.5세대 전투기이지만 기본 설계상 레이더 반사를 최소로 줄였으며 향후 블록이 블록 3을 통해 스텔스 전투기로 가는 전략은 적절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마하 1.8의 속도와 1800마일의 비행 능력은 F-16을 상회하는 것이며 무장 능력 또한 유럽이나 미국제 무기 모두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을 대당 5천만에서 6천만 달러로 보고 있으므로 이 정도 가격과 성능의 스텔스 기능까지 더한다면 많은 구매자들에게 관심받을 것이라고 전하며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요즘 인도네시아가 개발 파트너로서 말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긴 하지만 KEFX 프로젝트 진행에 장애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기술 유출 우려가 없어지는 셈이니 홀가분하게 더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공방어 임무만 완수해 주어도 충분한데 수출 가능성까지 높게 평가하는 외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힘들겠지만 차분하게 완벽한 개발 성공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KEFX 개발연황 공회의니 현지서 개최.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는 지난 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KEFX 개발연황 공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회는 한국카이에서 설계 업무에 참여하고 있는 인니 PTDI사 소속 엔지니어와 카이 엔지니어가 공동으로 인니 정부 인사에게 개발 현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지난 6월 한국에서 개최된 기본 설계 검토 회의 및 현재까지 진행된 체계, 비행체, 구조 등 7개 분야의 개발 현황과 IFX 형성에 장착되는 D시트와 480갤런 외부 탱크 적용 결과도 포함됐다.
이번 공의회에는 양국 정부 인사를 비롯하여 카이 류광수 KEFX 사업본부장, PTDI 기타 안표리아완기술개발본부장과 카이 인니 설계 엔지니어 등 약 70여 명이 참석했다. 카이 류광수 KEFX 사업본부장은 KEFX는 한국 방위산업 기술의 결정체라고 말하며 양국 방산 협력의 롤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니 정부는 KEFX 체계 개발 후 인니 공군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IFX 전투기를 공공대를 생산하여 전력화하는 계획을 갖고 있으며 한국으로부터 첨단 전투기 생산 및 운영을 위한 기술 이전을 기대하고 있다. PTDI 기타 안표리아완기술개발본부장은 KFX, IFX 초음속 전투기 공동 개발로 인니의 기술 수준 향상이 기대된다며 한국에 파견된 인니 엔지니어를 통해 개발 현황을 직접 공유한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현재 카이에는 48명의 인니 엔지니어들이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12월에 24명이 추가로 합류할 예정이며 2019년 1사분기에는 최대 150여 명의 엔지니어가 설계와 시제작에 참여할 계획이다. 지난 9월 한 인니 양국 정상 간 만남에서 사업을 지속 추진키로 결정한 바 있으며 12월부터 정부 간의 협의도 본격 착수될 예정이어서 내년 상반기부터 인니 측 참여도 정상적으로